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내용을 읽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물의 다양성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여러 종들이 있고 개체수가 많을 때를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것도 생물 다양성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생물 다양성은 총 3가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서 같은 종 내에서 여러 형질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다양성들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생태계 내에서 여러 생물 종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물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했던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생물 다양성이 바로 이 종 다양성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생태계들이 존재한다. 하다못해서 어항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것이고, 뭐 열대우림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아니면은 빙하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생태계가 되는 것이고, 그 생태계가 지구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내용은 거의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짝짝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 과연 무엇을 정의하고 있느냐? 일단은 일정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번째인 종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생물이 지닌 유전자에 대한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종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서식하는 생태계에 대한 다양성, 이렇게 하나, 둘, 셋, 3가지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일단 범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생물 다양성들은 일정한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여러 개가 어떤 종이나 유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이런 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자, 하나의 범위가 무엇이냐면 개체들 사이에 종이죠. 여기요. 딱. 자, 하나의 종이요. 같은 종,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자,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의 하나의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같은 종 내에서 이제 다들 형질이 다르다, 혹은 유전자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다양, 이것이 바로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전자가 다양하게 되면 형질들이 각각 달라지게 되고, 이 형질들이 바로 형태와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생긴 모습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식욕이라던가 뭐 겉모습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차이가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의 정도, 이게 유전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같은 종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 이것들이 모두 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이라고 하고, 저는 서울에 사니까, 자, 서울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같은 종이죠. 사람 종이라고 하는 같은 종 내에서도 모두 다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유전적 다양성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에 급격하게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딱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이 좀 줄어든 상태, 적은 상태에 생긴 모습들도 다 비슷하고, 성격들도 비슷하고, 그리고 면역력도 다 비슷하고, 그런 상태라면, 이제 지금은 한창 코로나죠. 자, 이런 코로나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다 떼죽음을 당해서 멸종을 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개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혹은 더 면역력이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음으로써
해서 이제 그 개체가 혹은 그 종이 이제 멸종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높은 종들은 환경이 변해도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혹은 전염병이 발생해도 이제 멸종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에서는 여러분들 핵심이 이 범위와 함께 어떤 것이 다양한지 그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한 예를 줄 것이고 그 예를 보고서 내가 유전적 다양성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성 같은 경우는 생물 종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이미 주로 생각을 하는 생물 다양성 중에 종 다양성이 주로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종 다양성 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얘도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예요. 생태계 내에서. 자,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양하냐, 여기에서 이름한 것처럼 종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 요것이 종다양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생물 다양성이 바로 이제 종다양성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유전자, 종,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닌 그냥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그냥 엄연하게 넌지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종다양성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해라 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생태계 내인지 그 다음에 종이 다양한지 그것을 구분해서 종다양성을 알아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지역 내에서 종이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1번. 2번. 종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거죠. 당연히. 자, 비율이 고를수록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자, 종 다양성. 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많고 그 다음에 개체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것 같은데 두 개의 생태계를 비교해 봤을 때 개체 수와 종이 다 동일하다 한다면 이제 그때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개체들이 종들이 서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쪽에 치중되어서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종의 분포 비율이 이제 고르면 고를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양성은 우리 종의 숫자를 구별을 하시고요.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포의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봐야지만이 이제 문제에서 종다양성이 더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써놓은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을 의미를 대입을 한다면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상태일수록 혹은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의 범위는 누구냐면 지구예요. 지구. 여기 옆에다 쓸까요? 자, 지구예요. 지구의 범위 안에서 여러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생태계가 다양하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얘가 뭐 사막, 초원, 산림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등등등 아주 다양한 생태계들이 이제 지구 전체에서 살아가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는 첫 번째가 열대우림이 있어요.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울창하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열대우림 안에 많은 생물종들도 살고 있죠. 그래서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이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습지라던가 아니면 갯벌이야. 자, 갯벌과 습지 같은 경우는 물의 환경과 육지의 환경 중간 단계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갯벌이나 습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갯벌, 습지를 기억을 하시고 열대우림이 가장 이제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이제 더 어려운 심화 문제에서도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생태계에 속하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서 다양한 뭐 상호관계라든가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림도 이제 주로 문제에 나오고 있죠.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 들쥐예요. 들쥐라고 하는 같은 종 내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각각의 생긴 모습들이나 색깔이나 꼬리의 길이라던가 등등등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에 속한다. 자, 그런데 이 들쥐들은 또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고 생태계라고 하는 이제 범위 내에서 아주 다양한 종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 종들의 생명체들이나 뭐 무생물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종 다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지구의 범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지구의 범위에는 아주 다양한 이렇게 해야죠. 생태계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다양성. 점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윗단계의 내용이 아랫단계의 범위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